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심세를 한탄하고 자기가 그냥 너무 단조롭게 사는 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이 새롭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의과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2019년에 정년 퇴임을 하고 4년간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 국어 어학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5개 국어 이상 구사하시는데 외국어 공부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계기는 사실 뜻밖의 단순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의과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사실 일상생활에는 영어만 할 줄 알고 영어만 잘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5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나이라는 것이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0이 떨어지는 숫자가 되면 조금 사람이 묘하게 다른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50이 됐을 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더 늙기 전에 뭔가 조금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역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미래의 효율성도 있는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영어는 이미 직장 생활을 통해서 평소에 늘 하고 있는 언어니까 영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생각 끝에 일본어를 배우기로 결정하고 일본어를 시작한 것이 큰 개인적인 장정의 첫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본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일본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더 이상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어로 무슨 할 수 있는 무슨 미래의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저희 생계에도 더욱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어 하나만 좀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보람, 생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정도였습니다만은 일본어를 하다가 조금 익숙이 되자 괜한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일본어와 더불어 이왕이면은 우리 동양, 삼국의 언어, 그러니까 중국어를 포함시켜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한번 비교하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나서 2년 후에 중국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한 기회가 되어가지고 2006년도에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애조가입니다만은 좋아하던 술, 특히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양한 국가의 와인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프랑스 와인이 주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와인의 상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영어의 지식으로 발음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마시는 와인의 상표도 그 정도만 현지 언어의 발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프랑스어를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어가 그 발음이 만만찮아요. 참 특히 나이 들어서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 제대로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같이 공부를 하던 젊은 동료죠. 학생들이 스페인어는 발음이 너무 쉽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어서 솔깃하던 참에 어느 날 프랑스 학원 유리창가에 프랑스 학원이 한 4, 5층 정도 높이에 있었습니다만은 휴식 시간에 유리창을 통해서 멍하니 바깥쪽을 바라보는데 앞쪽 건물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스페인어
학원 개장, 축, 뭐 입점,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순간, 야, 이렇게 스페인어 학원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시작한 거는 나를 보고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하는 일종의 계시구나. 혼자서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스페인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직업상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영어를 제외하고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6개 국어 구사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죠. 우선 뭐 젊은 사람을 포함해서 뭐 나이에 관계없이 일단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해외 여행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죠. 요즘 뭐 물론 그 여러 가지 자동 번역 장치, 자동 음성으로 현지 언어를 웬만큼 전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바이벌 재패니시, 서바이벌 스페니시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그냥 현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는 웬만큼 뭐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현지 언어를 체득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지에서 원활하게 더 심청 있게 더 깊이 있게 현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인문학적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적 지식의 가치가 많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언어 공부는 단지 의학뿐만 아니고 그 의학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모든 문화, 역사, 식도락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다 취급하고 또 실제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문학적 지식의 보고가 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뭐 큰 장점이라면은 일상생활을 지루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흔히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면은 특히 현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한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가 그냥 너무 단조롭게 사는 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이 새롭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또 발전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생기 있게 활발하게 또 그리고 보람 있게 만들 수 있는 큰 바탕이 또 되어줍니다. 또 나이가 든 사람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치매를 방지하려면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고스톱을 친다든지 고스톱을 치더라도 두뇌 활동을 한다는 구실 아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는데 하물며 외국어 공부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굳이 과학적인 복잡한 증빙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다양한 혜택,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에 뛰어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연한 기회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여러분들도 말하지 않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 그런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은퇴 후 어학연수를 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은퇴 후에
의학 연수를 사실 개인적으로 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 평생 의대 교수를 지내고 또 직업 자체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정년 퇴임 후에도 직장의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제가 평생 익숙해 왔던 의사로서의 직업상의 좀 연장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은퇴 무렵에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당신도 정년퇴임하면은 어학연수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 이제 그 요인은 사실 우리 시절은 어학연수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뭐 학창 시절이든 어떤 직장 생활 도중에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생활의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외국에 간다는 거는 뭐 시대상으로 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우리 와이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것도 못했는데 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50이 넘은 나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옆에서 보기에도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쏟으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좋게 생각한 거죠.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옆에서 내조를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한번 집안에서 아마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고 아직 정년퇴임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삼스럽게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겠느냐. 뭐 참 또 구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무슨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렇게 딱 하나의 언어만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일단 하게 되면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무려 4개 국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기간과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이 든 사람으로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되고 또 뭐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그렇게 어학연수를 하면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연계되는 그 미래의 계획과 뭐 특뚜렷한 계획이 없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떠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런 생각의 바탕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절에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둑 장기 같은 오락을 많이 즐겼습니다. 요즘처럼 뭐 전자게임 이런 게 아예 뭐 전혀 없을 때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표현, 격언 뭐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바둑의 하나 흥미로운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먼저 뜬 돌의 체면을 살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도 바둑의 기본 그 게임 룰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각자 그냥 흑백, 검은 돌, 하얀 돌을 교대로 놓으면서 경계선으로 지어지는 집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을 하나하나 놓는 거죠. 그 한 돌 한 돌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놓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엉뚱하게 앞에 놓았던 앞에 두었던 그 돌들의 계획이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 데 두면은 그야말로 뭐 승패가 순식간에 망하는 쪽으로 패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때까지 두었던 돌의 체면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공부라는 그 긴 여정이
마치 지금까지 뚜었던 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50에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년퇴임에 임박해서는 15, 16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냥 특별하게 일상생활에 생계 직접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공부가 허지부지 된다면은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해왔던 먼저 뚜었던 돌의 체면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때까지 뚜어 놓았던 돌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의학 연수라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걷는 것이 나의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면서 그 체면을 살려주는 길이다. 그래서 연수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시작했었습니다.